사직동 도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롯개미 사직동 이야기 해설. 안녕하십니까, 우피입니다. 예, 벌써 4월이 밝았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제 개막 둘째 주, 셋째 주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위안인 거는 개막 일정이 얼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를 개막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물론 이거는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안정화된다는 그런 가정하고요.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되지 않으면은, 확산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21일에 예정된 연습 경기가 시작이 되고 5월 첫째 주 아마도 어린이날 기준으로 개막을 할 것 같다고 일단 KBO에서는 밝혔습니다. 경기 수도 일단은 5월 5일에 시작을 하고 포스트 시즌을 11월 10일에 완주를 하려면은 135경기로 조금 줄이면 이제 일정이 소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월요일 경기나 더블헤더 등 편성을 하면은 144경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144경기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우천 취소라는 것도 존재할 거고,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른 이유로 취소되는 경기가 중간에 생기기 때문에 144경기를 무리해서 강행하는 것보다는 135경기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막을 하면은 뭐 당연히 또 안전에 많이 유의를 해야 될 텐데, 그라운드와 더그아웃을 제외한 장내 모든 구역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고, 러커룸도 마스크 착용 구역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구단은 감독, 코치, 선수 외에 접촉자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경기를 진행할 때도 그라운드 관련 업무자를 세분화하는 예방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일정 구체화돼서 그나마 좀 기다리시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랄까, 한 달? 뭐 연습 경기까지 치면 2주 정도 남아있는데 이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날 이제 단장과 이제 단장단 회의에서 경기 중 감독이 헤드셋을 착용하는 핸드마이크를 들고 중계진과 인터뷰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이잖아요. 3년 전 중에 한 경기는 홈팀, 한 경기는 원정팀 해가지고 감독이 3회 말이 끝난 뒤에 이제 경기 중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식의 이제 감독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리그도 이제 좀 재미를 위해서 이런 걸 좀 따라가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채우는 거는 심판과 베이스 코치에게도 마이크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아직 합의가 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감독 인터뷰도 좋고 이런 것도 다 좋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 리그가 특히 심판들의 그런 뭐랄까 권위의식 같은 게 굉장히 심해서 그런 트러블도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고, 뭐 감독끼리 뭐 말싸움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무엇보다 이제 심판과 선수 사이에 그런 뭐랄까, 심판과 선수라기보다는 선후배로 묶이는 경우다 보니까 전부 다 뭐랄까, 심판이 뭐랄까, 심판과 선수로서 관계가 아니고 선후배로서 그런 관계가 되는 모습들이 종종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게도 마이크를 심판에게 채우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리그 개막 관련된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렸고, 오늘은 뭐 연습 경기 소식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좀 큰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트레이드가 또 한 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에서 추재현 선수가 오고, 우리 이제 롯데에서 전병우 선수와 차배영 선수가 키움으로 가면서 이렇게 1대2, 2대1 트레이드가 이제 강행이 되었는데, 우선 뭐 간단하게 트레이드의 그런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은, 내야수 전병우와 투수 차재영을 주고 외야수 추재현 선수를 받는 내용이고요. 뭐 한마디로 평가하면은 롯데는 이제 그러니까 더 먼 미래를 택했고, 히어로즈는 현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세 선수 모두가 측정감이나 뭐 확실한 주전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재현 선수는 99년생의 어린 선수고, 전병호 선수는 92년생, 차재영 선수 96년생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제 본인들이 각 팀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교환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는 롯데 쪽에서 먼저 그 성민규 단장이 요청을 했다고 하고, 이제 키움 쪽에서도 그 김치훈 단장이 오케이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 우선 프로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추재현 선수는 99년 2월 22일생이고 외야수입니다. 좌투 좌타 포지션이고, 서울 출신이고 경수초 건대무중 신일고를 나왔고요. 체격 조건은 179에 89kg, 지명수는 2018년 2차 3라운드고
1군 통산 한 경기 2타수 무안타입니다. 이 선수가 퓨처스 기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퓨처스 성적을 일단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인고 시절 3학년 때는 고교 전체 OPS 1위였다고 하고 고등학교 때는 포지션이 투수와 일루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히어로즈에 가면서 히어로즈 일루수 자리에는 박병호 선수가 워낙에 버티고 있는 관계로 외야수로 전향을 했고 외야에서도 뭐 굉장히 괜찮은 타격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 퓨처스 리그 성적을 보면은 타율 2할 8푼 6리, 출루율이 3할 6푼 8리, 장타율이 3할 5푼 3리인데 출루율이 굉장히 높죠. 네, 타율에 비해서 출루율이 8푼 가까이 높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더 세부적인 지표로 보면은 81경기 266타수 76안타, 12 2루타 2홈런, 33타점, 37득점 도루 4개고 24볼넷 38삼진인데 신기하게 사구가 14개나 됩니다. 네. 266타수에서 사구가 14개면 만약에 1군에서 레귤러 시즌을 돌면은 사구가 30개 가까이 맞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구가 38개고 삼진이 38개입니다. 네. 이런 사구가 많은 재밌는 기록 덕분에 출루율도 많이 올라갔는데 어찌됐건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이넷과 삼진 비율이 좋고 출루율과 타율의 갭이 높은 선수는 어지간하면은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옵니다.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자는 일단 눈야구가 되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성공안이 되는 선수는 최소한의 가운데는 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로 보고 트레이드를 해왔다고 좀 느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영입의 그 원인을 송민구 단장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출루율이 높은 점, 그 다음에 신인고 시절에 굉장히 장타율도 좋았던 모습, 그리고 2년간 퓨처스에 82경기, 81경기 꾸준하게 나서면서 어느 정도 그 몸 상태가 건강하다는 걸 입증한 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자투자타 외야수 포지션인데 우리 팀에 지금 민병헌, 손아섭 선수가 22년이 되면 이제 다시 FA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고 내년 시즌 치르고 나면 FA로 다시 풀리는데, 물론 그 선수들을 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미래를 분명히 예상을 하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팀에 있는 외야 자원들이 전부 다 백업 요원들도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쯤 되면 다 30줄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멀리 생각하고 또 99년생의 어린 선수인 추지현 선수를 데리고 왔다고 송민구 단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를 내다본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민재 선수 영입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런 외야의 미래를 좀 보고 또 우리 팀의 또 뭐랄까 백업 외야수들이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트레이드를 한 것 같고, 전병우 선수는 사실 히어로즈 입장에서 이제 내야 백업이 필요했고요. 전천후 내야 백업이 필요했고, 우리 팀에서는 사실은 한 재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활약을 했지만 그 뒤로 작년에 굉장히 무너진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 팀이 지금 내야자원이 많은 관계로 좀 자리가 없는 상태였고, 차재용 선수 역시 사실 롯데에서는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많이 줬는데 뭐랄까 팀이 안 맞는 건지 아무튼 뭐랄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또 히어로즈로 가서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선수가 있고 오는 선수가 있게 됐는데 뭐 아쉬움도 있고 반가움도 있기 마련이지만은 그래도 다 또 우리나라 리그에서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세 선수 모두 다 아무쪼록 뭐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또 우리나라 야구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이 세 선수의 인터뷰들이 또 개별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추재현 선수는 서울 토박입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서울 촌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한 번도 서울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완전 서울 촌놈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사를 보면 재밌는 게 부산에 올라오고 KTX를 타야 되는데 처음이라서 타는 방법을 모른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서울에서 야구만 하다가 이제 부산에 처음 오게 된 이제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히어로즈에서 정이 많이 들었고 감독님, 코치님, 직원분들이 다 잘해주셨다 하지만 이제 롯데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가서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고 하고, 또 2018년에 초반에 잠깐 이제 허문회 감독이 히어로즈 퓨처스 코치로 있을 때 잠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때에 대해서는 또 강압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틀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또 당연히 이건 감독님이니까 좋은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또 추지현 선수도 작년 겨울에 이제 그 호주 질롱 코리아에서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되는 롯데 선수들하고 같이 뛰었는데 뭐 그때 뛰면서 롯데 선배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을 익힌 상태라고 하고요.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 근데 이게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진짜 얼굴만 안 타는 얘기일 거예요. 왜냐면 어지간하면 뭐 좀 친하다고 하기 마련인데 진짜 많이 알지는 못한다고 뭐 인터뷰에서 말할 정도면 그냥 안면이 있다 정도겠지만 이제 뭐 친해지면 되니까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 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고 어떤 자리든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이고 이제 떠나는 차재용, 전병우 선수 얘기도 조금 전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차재용 선수는 사실은 좀 인터뷰가 약간 좀 애잔해요. 보고 있으면 일단 트레이드 소감에 대해서 좋게 봐주셨으니까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무척 감사한 일이라고 했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란 시선도 있지만 그런데도 아쉽고 형들과 친해졌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좀 저는 인상 깊은 게 상대 선수로서 언젠가 사직구장 마운드 위에 서의 날이 다시 오면 나를 반겨주실까? 그동안 롯데 팬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많이 죄송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지임이 됐나 봐요. 많은 그런 팬들이 기대를 하는 자완유망주였는데 본인의 생각만큼 그런 뭐랄까 모습을 못 보여줘서 많이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은데 뭐 잘하기 싫어서 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또 좋은 또 기회를 새롭게 갖게 됐으니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또 새 팀에서 잘 해줬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트레이드로 떠나는 선수들 보면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동료 선수들하고 되게 친해졌는데 많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봐서 우리 팀이 비록 야구는 못하지만 팀들 선수들 간의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트레이드로 떠나는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짠하기도 하고 조금 좋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전병우 선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에 부응 못해서 죄송하고 또 히어로즈의 준우승을 찍겠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남겼는데 전병우 선수는 완전 부산 토박이입니다. 개성고 동아대 졸업한 이제 반대로 이제 앞에 추지현 선수하고 반대로 전병우 선수는 부산에서만 쭉 이제 살다가 처음 이제 타지로 떠나게 됐는데 2018년 후반기에 굉장히 불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27경기 3회 6푼 4리 3홈런 13타점으로 맹활약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상하리 많지 심하게 부진했단 말이죠. 29경기 9푼 8리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이게 1군에서만 무너진 거 2군에서도 1할 중반 정도로 완전히 이 타격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일단 그 송구안도 완전히 무너졌고 이게 한 해 만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심각한 부진을 보였는데 이게 허리 통증과 잔부상 겹치면서 좀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영입한 김치영 키움단장은 지난해 부상으로 고생했지만 원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우타자라는 점도 매력이고 1루 3루 백업을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설명을 했고 뭐 내야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 팀에서도 기회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병우 선수도 주위 형들에게 격려를 많이 받았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 중이고 많은 동료들이 이제 상동에서는 보지 말자고 얘기해줬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꾸준히 뛰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전병우 선수 똑같이 또 동료 선수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또 전해주고 이런 거 보아서 뭐 팀 분위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이. 네. 그렇고 또 히어로즈에도 그 학교 개성고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박동원 선수, 박준태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뭐 또 조금 편하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마지막 이제 총소감으로는 2018년 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이며 팬들도 기대를 걸어주셨는데 하지만 지난해 너무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롯데 팬들에게 보인 마지막 모습이 초라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뿐이고 지난해 느낀 아쉬움을 키움에서 좋은 성적으로 많이 하고 싶고 키움 팬들에게 눈도장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상도 전혀 없고 준비도 잘했다고 자신감 있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뭐 추지현 선수가 오고 이제 차재용, 전병우 선수가 가게 됐는데 사실 뭐 트레이드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반가움 한 반? 반가움보다는 전 아쉬움이 더 큰 것 같긴 해요. 이게 정이라는 게 참 무서워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다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시즌이 늦춰지면서 원래 같으면 안 할 트레이드를 하게 된 거인 것 같거든요. 사실 시즌이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뭔가 트레이드를 시즌 중에 활발하게 하긴 어려운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 선수들은 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좀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또 코로나라는 올 시즌의 변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 굉장히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고 전병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기회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히어로즈에서는. 네, 왜냐면은 일단 내야 전 포지션이 된다는 게 큰 메리트고 또 장타력을 가진 선수가 히어로즈에 지금 내야 백업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를 많이 받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히어로즈를 이제 차애로 좋아하는 팀인 관계로
제가 현대 마이년 때부터 이제 이 팀을 좋아했는데 아무튼 히어로즈로 가서 개인적으로 조금 덜 아쉽다고 해야 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차의 팀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또 응원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하고, 추재현 선수는 당연히 이제 99년생이니까 앞으로 뭐 10년 넘게 우리 팀에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로 잘 자리매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룩개미 사직동 야구 해설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적을 하나 붙이자면, 시즌이 자꾸 밀려서 그런지 조회수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애청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다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